서울의 금융 중심가, 여의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날렵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빌딩 숲 사이를 오갔고,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최신형 스마트폰과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 번잡한 풍경 속 담비 인베스트먼트 기획팀 사무실 한 구석에 자리한 고은별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하고 단정한 셈이 정장을 입었고, 얼굴에는 어떤 화장기도 없었지만 맑고 지적인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이곳 담비 인베스트먼트에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테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천재적인 투자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신화를 써내려갔던 과거는 철저히 숨긴 채였다. 그녀는 이제 화려했지만 고독했던 아테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직장인 고은별로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다. 어쩌면 진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만 평범한 삶을 향한 그녀의 기대는 출근 첫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기획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서열과 미묘한 신경전이 팽배한 곳이었고, 그 중심에는 팀장인 김미나가 있었다. 김미나는 화려한 외모와 야심 넘치는 태도를 가졌지만 실력보다는 사내 정치와 아부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첫눈의 고은별의 수수함과 어딘지 모르게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고, 알 수 없는 경계심과 함께 그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듯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고은별 씨, 새로 왔으면 커피 심부름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처음 해봐요. 아침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미나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고은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의 커피 주문을 받았다. 이런 사소한 괴롭힘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미나는 중요한 업무에서는 철저히 은별을 배제했고, 대신 온갖 잡무와 굳은 일들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보고서 오타 수정, 자료 복사, 회의실 정리, 심지어는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대부분 김미나의 눈치를 보며 은별을 은근히 따돌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웃기도 했다. 저 사람, 무슨 셔틀이야. 맨날 커피 타고 청소만 하네. 학벌도 별로고 옷 입는 센스도 없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 기획팀에 들어왔는지 몰라. 그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은별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김미나를 더욱 자극했다. 김미나는 은별이 자신에게 굴복하거나 혹은 스스로 지쳐 회사를 떠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은별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어떤 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김미나가 던지는 모욕적인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사실 은별에게 이런 종류의 업무는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과거 아테나 시절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수천억 원이 오가는 살벌한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본들과 피말리는 두뇌 싸움을 벌여왔다. 그에 비하면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일들은 그저 지루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관객처럼 김미나와 동료들의 유치한 행동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의 심리, 관계, 그리고 이 작은 회사라는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느 날 오후, 김미나는 자신이 맡고 있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에 애를 먹고 있었다.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료는 엉망이었고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초조해진 그녀는 평소처럼 은별에게 화풀이를 하려 했다. 고은별 씨, 지금 한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이 자료들 전부 다시 정리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와요. 오늘 퇴근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하던 일을 통째로 은별에게 떠넘기며 소리쳤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은별에게 쏠렸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업무량이었고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은별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김민아가 던져준 뒤죽박죽인 자료들을 받아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되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지휘자처럼 방대한 정보들을 조율하고 핵심을 꿰뚫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은별은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들고 김민아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김민아는 내심 은별이 일을 망치거나 혹은 울며불며 매달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은별이 제출한 보고서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고 심지어 김민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김민아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고은별. 이 여자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단순한 신입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능숙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게 정말 당신 혼자 한 거라고요? 김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팀장님, 혹시 수정할 부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은별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민아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보고서는 완벽했고 트집을 잡을 만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날 김민아는 은별 덕분에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상세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은별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질투심과 경계심만 더욱 커져갈 뿐이었다. 은별은 그런 김민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이런 작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회사. 단비 인베스트먼트가 가진 문제점과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평범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과거 아테나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허무함과 고독감을 남겼다. 그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과정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단비 인베스트먼트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험대이자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SJ건설이 갑작스럽게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SJ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단비 인베스트먼트 역시 연쇄 부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임원들은 긴급대책회의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기획팀 사무실 역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민아 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이미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은별은 조용히 자신의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SJ건설의 재무제표, 주가 변동 추이, 그리고 관련 시장 동향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문제의 핵심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정보를 익명의 이메일 형태로 정리하여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인 강태윤에게 직접 발송했다. 메일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대담한 투자 전략이 담겨 있었다. 강태윤 대표는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회사의 존폐가 걸린 위기 앞에서 그 역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메일함으로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심코 열어본 메일의 내용은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마치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예견이라도 한 듯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었다. 강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직원의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치밀했다.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내려준 계시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즉시 메일에 적힌 전략을 검토하고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은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과연 강태윤 대표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작은 회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녀의 조용한 관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능력은 아직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다. 평범한 신입사원 고은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아테나의 날카로운 발톱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강태윤 대표는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을 받은 이후 며칠 밤낮으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메일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고 현재 단비 인베스트먼트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특히 부실 채권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SJ건설에 대한 투자를 역이용하여 오히려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숏 포지션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한 후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확보한다는 전략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함과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이메일에 제시된 전략을 바탕으로 위험관리팀과 투자전략팀을 재편성했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외부에는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기획팀 사무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다. 김민아 팀장은 회사의 위기 상황을 빌미로 더욱 기승을 부렸고 고은별에 대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은별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들을 떠넘겼고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모든 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고은별 씨, 이 보고서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기획팀의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했죠. 김민아는 은별이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은별은 말없이 허리를 숙여 보고서를 다시 주워 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김민아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은별에게 커피 심부름, 사무실 청소, 심지어는 자신의 개인적인 쇼핑 목록 정리와 같은 잡무들을 끊임없이 지시했고, 은별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신입 주제에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정 그렇게 힘들면 나가든가 라며 협박하기 일쑤였다. 동료들은 대부분 김민아의 눈치를 보며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그녀의 괴롭힘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고은별은 그저 만만한 왕따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를. 은별은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와 상황을 흡수하며 단비 인베스트먼트라는 작은 조직의 생리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간 군상들의 심리를 파악해 나갔다. 김민아가 던져주는 잡무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회사 내부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녀는 그것들을 통해 회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강태훈 대표는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은별이라는 신입사원의 존재를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익명의 이메일을 보낸 미지의 조력자에 대한 호기심뿐이었지만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 속에서 간혹 고은별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가 처리한 업무들은 비록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특히 그녀가 정리한 회의록이나 데이터 분석 자료들은 복잡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강태윤은 재무팀장으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았다. 최근 회사 내부의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특히 비품 관리나 소모품 구매 예산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재무팀장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배후에는 기획팀의 신입사원 고은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에 의해 비품 재고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며 심지어는 더 저렴하고 질 좋은 공급처를 찾아내어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고은별. 평범해 보이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범함. 그는 인사팀에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력서에는 평범한 지방대학 졸업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특별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고은별이라는 인물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평범한 신입사원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일까 어쩌면 그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낸 장본인이 바로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중 김민아 팀장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그녀는 강태훈 대표에게 제출할 중요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경쟁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심지어는 데이터까지 조작하여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한 것이었다. 만약 이 제안서가 그대로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단비 인베스트먼트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강태윤은 최종 결재를 앞두고 제안서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즉시 기획팀 전체를 호출하여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민아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양은 당연히 고은별이었다.
고은별 씨가 자료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믿고 제안서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고은별 씨의 실수입니다. 김민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다른 팀원들은 김민아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고은별에게 향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은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조사한 자료의 출처와 분석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김민아가 제시한 데이터의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반박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김민아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강태윤은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끝나 있었다. 그는 김민아의 무능함과 비겁함에 실망했고,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고은별의 당당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결국 김민아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강태윤은 고은별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는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고 싶어졌다. 며칠 후 강태윤은 은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에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넸다. 그 파일에는 최근 단비 인베스트먼트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바로 경쟁사인 타이거 캐피탈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군. 고은별 씨. 강태윤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시험이자 동시에 그녀의 진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은별은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녀의 눈빛은 빠르게 자료들을 분석하며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다. 평범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벗고 아테나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그녀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윤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 이 위기를 막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강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마침내 발견한 듯한 예감에 휩싸였다. 고은별, 그녀는 과연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것인가? 그의 흥미로운 관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태윤 대표가 고은별에게 건넨 파일의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쟁사인 타이거 캐피탈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주주들을 은밀하게 매수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키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만약 타이거 캐피탈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단비 인베스트먼트는 조만간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혹은 공중분해될 운명이었다. 회사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임원들은 연일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특히
기획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압박감과 함께 쏟아지는 업무와 질책으로 인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김민하 팀장은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연신 아랫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녀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팀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고은별만이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윤 대표가 건넨 파일을 밤새도록 분석하고 타이거 캐피탈의 공격 패턴과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내부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데이터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최적의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테나 시절, 그녀는 이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대담한 전략으로 판을 뒤집었던 경험이 수없이 많았다. 마침내 그녀는 타이거 캐피탈의 허를 찌르고 단비 인베스트먼트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략을 완성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동시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전략이었다. 핵심은 타이거 캐피탈이 예상치 못한 제3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그들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동시에 단비 인베스트먼트에 숨겨진 자산 가치를 시장에 공개하여 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제3의 투자자는 바로 아테나 자신이었다. 물론 그녀의 정체는 철저히 숨긴 채 익명의 해외 투자 펀드 형태로 접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을 강태윤 대표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가 문제였다. 지난번처럼 익명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너무나도 중대했고 그의 절대적인 신뢰와 결단이 필요했다. 어설픈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의심만 살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전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물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수준은 신입사원이 작성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치밀했으며 곳곳에서 과거 아테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대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기획팀 신입사원 고은별의 이름으로 강태윤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일종의 모험이자 강태윤이라는 인물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다. 과연 그는 이름 없는 신입사원의 보고서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별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대표이사실 문을 두드렸다. 강태윤은 밤샘 회의로 인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를 보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지? 고은별 씨, 대표님, 어제 주신 파일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별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강태윤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신입사원이. 그것도 기획팀 막내가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니 황당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말없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때로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날카롭고 대담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 단비 인베스트먼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해외 투자 펀드를 이용한 자금 확보 전략과 숨겨진 자산 가치 부각을 통한 주가 방어 전략은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보고서를 다 읽은 강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고은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하고 수수한 신입사원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베테랑 전략가보다도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 익명의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눈앞의 이 여자가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보고서 정말 고은별 씨 혼자 작성한 건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네, 대표님,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은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태윤은 다시 한번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은별에게 다가왔다. 고은별 씨, 당신의 제안 아주 흥미롭군. 아니, 그 이상이야.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어. 그는 은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 당장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회의를 소집하겠네. 그리고 당신도 이 회의에 참석해야겠어. 당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설명하고 임원들을 설득해야 하니까. 은별은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믿어준 것이다. 이름 없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동료로서. 긴급 임원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은별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반감을 드러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믿고 회사의 운명을 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김민아 팀장은 어떻게든 은별의 제안을 폄하하고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은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임원들의 반박을 하나하나 무너뜨렸고 자신의 전략이 가진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어리숙한 신입사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협상가처럼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윤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고은별 씨의 제안대로 진행하겠소. 물론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소. 그리고 나는 고은별 씨의 능력을 믿소. 그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모든 임원들은 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담비 인베스트먼트는 고은별, 아니 익명의 해외 투자 펀드를 앞선 아테나의 지휘 아래 타이거 캐피탈에 대한 방역 작전에 돌입했다. 모든 것은 극비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시장에는 담비 인베스트먼트가 새로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곧 대규모 구조 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져나갔다. 동시에 은별이 미리 확보해둔 담비 인베스트먼트의 숨겨진 우량 자산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폭락하던 주가는 점차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했다. 타이거 캐피탈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담비 인베스트먼트가 이토록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특히 갑자기 등장한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의 막강한 자금력과 치밀한 투자 전략은 그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아테나의 지휘 아래 담비 인베스트먼트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타이거 캐피탈이 매집해 놓은 주식을 역으로 대량 매수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타이거 캐피탈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M&A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담비 인베스트먼트는 극적으로 회생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김민아 팀장만이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고은별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강태윤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환호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이번 위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은별이라는 여자의 진가를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한 인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비서에게 은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이제는 그녀와 진지하게 마주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였다. 그녀의 정체, 그리고 그녀가 가진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그리고 어쩌면 그가 그녀에게 느끼기 시작한 이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의 정체까지도.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위기는 끝났지만 강태훈과 고은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운명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의심을 넘어선 강력한 끌림과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단비 인베스트먼트가 타이거 캐피탈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를 막아내고 극적으로 회생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금융가 전체로 퍼져나갔다. 특히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배후에 숨겨진 천재적인 전략가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사람들은 제2, 제3회 아테나가 등장한 것이 아니냐며 흥분했지만 그 누구도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강태훈 대표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고은별이라는 평범한 신입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 그녀가 작성하는 보고서 한 장, 심지어는 그녀가 동료들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의 평범한 가면 뒤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고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고은별 역시 강태윤의 달라진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까지 평범한 신입사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과거 아테나 시절, 그녀는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극적인 회생 소식이 그들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 아테나의 재등장을 의심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랐다. 은별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출퇴근 경로를 수시로 바꾸었고 개인정보 보안에 더욱 신경 썼으며 심지어는 예전에 아테나로서 활동할 때 사용했던 몇 가지 위장술과 자기방어 기술들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다. 그녀의 평범한 삶을 향한 실험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훈 역시 은별 주변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일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고 은별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은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담비 인베스트먼트에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엄청난 비밀과 함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고민 끝에 은별 모르게 그녀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은밀하게 그녀 주변에 배치했고, 그녀의 모든 동선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회사의 중요한 인재를 보호하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 자신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은별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호기심과 함께 연민과 보호 본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은별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잠시 긴장을 풀고 있던 그녀에게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음험했으며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이었다. 고은별 씨 되십니까? 저희와 잠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별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노리고 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 상황을 살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가족 단위거나 연인들이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누구시죠? 저는 당신들과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은별은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하며 뒷걸음질 쳤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은별의 양팔을 붙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강태윤이 보낸 경호원들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은별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구해준 경호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은별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잠시 후 강태윤이 직접 은별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의 표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괜찮소. 고은별 씨 다친 곳은 없소. 은별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저 사람들은 누구고? 또 당신의 경호원들은 왜? 강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어떤 결연함마저 느껴졌다. 은별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정말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고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단순히 회사의 중요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감정이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 강태윤은 은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했고 거의 모든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려 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방에 머무르게 했고 출퇴근도 항상 함께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회사 내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강태윤 대표가 신입사원 고은별을 특별히 총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심지어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김민아 팀장은 질투심과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떻게든 은별을 강태윤의 곁에서 떼어놓고 그녀의 비밀을 캐내려 했지만 강태윤의 철통 같은 방어와 은별의 침착한 대응에 번번이 실패했다. 은별 역시 강태윤의 과도한 보호와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전함과 묘한 설렘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게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언제 다시 그녀를 덮칠지 몰랐고, 강태윤의 진짜 속마음 또한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별은 자신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강태윤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는 누군가와 매우 심각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아테나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과거 행적,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은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태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정체,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험까지도.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감시하고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혼란과 불신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강태윤을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면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도, 그의 곁에 머무를 수도 없을 터였다. 밤은 깊어갔고 은별의 고민도 깊어만 갔다.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의 평범한 삶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강태윤마저 믿을 수 없게 된다면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그녀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윤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이후 고은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험의 실체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상황을 관망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회사 내에서는 강태윤 대표가 고은별을 특별히 총애한다는 소문이 더욱 확산되면서 김민아 팀장의 질투심과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고은별이 강태윤 대표의 눈에 들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어떻게든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이전의 어설픈 괴롭힘으로는 더 이상 고은별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김민아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마침 단비 인베스트먼트는 새로운 투자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그 상품의 기획안 작성 업무가 기획팀에 할당되었다. 김민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은별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은별에게는 공유하지 않았고 대신 중요하지 않은 잡무들을 잔뜩 떠넘겨 그녀가 프로젝트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모든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 요소나 문제점들은 교묘하게 은폐했다. 그녀의 계획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은별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회사에서 내쫓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민아는 고은별을 너무 얕보았다. 은별은 이미 그녀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고 밤낮 없이 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프로젝트의 허점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아가 제출할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와 함께 더욱 완벽하고 혁신적인 대안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김민아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윤 대표 역시 김민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고은별의 비범한 능력을 여러 차례 확인했기에 김민아의 어설픈 계략이 그녀에게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고은별이 스스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녀가 가진 비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동시에 그는 은밀하게 아테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 행적, 투자 스타일,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둘씩 그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든 증거들은 고은별이라는 여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드디어 신규 투자 상품 출시를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회의실에는 강태윤 대표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김민아 팀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워 준비한 것처럼 유창하게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설명했지만, 그녀의 발표 내용에는 수많은 논리적 허점과 과장된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대로 임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리스크 관리팀장은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김민아를 압박했다. 김민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바로 그때 강태윤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은별 씨, 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의견 있소?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은별에게 쏠렸다. 김민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은별을 쏘아보았고, 다른 임원들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은별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김민아의 기획안이 가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들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투자 전략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현실적인 위험 관리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모든 임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은별의 동무대가 되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논리 정연한 설명은 좌중을 압도했고, 김민아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은별이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은별이 김민아가 의도적으로 핵심 정보를 누락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증거까지 제시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김민아가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 CCTV 영상,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까지 확보하여 그녀의 악의적인 행동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회의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강태윤 대표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다른 임원들 역시 김민아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김민아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녀의 추악한 민낯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강태윤 대표는 김민에게 즉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대기 발령을 명령했다. 그리고 고은별에게는 이번 신규 투자 상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고은별의 진정한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은별은 홀로 자신의 자리에 남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김민에 대한 통쾌한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허탈함과 함께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강태훈 대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고은별 씨, 아니, 아테나라고 불러야 하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은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처음 당신이 보낸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르지. 아니, 어쩌면 당신이 이 회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였을 수도.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연기는 꽤 훌륭했지만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막힐 듯 가까웠다. 이제 내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겠소. 당신이 왜 정체를 숨기고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눈빛은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호기심과 함께 그녀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와 함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테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강태훈 대표의 집무실. 그의 입에서 아테나라는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고은별은 짧은 침묵 끝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었다. 대표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의 냉철함과 자신감이 묻어나왔다. 강태훈은 그녀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아직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진작에 눈치챘지. 이제 그 가면을 벗고 진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된 것 같군. 은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의도의 빌딩 숲이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다. 제 이야기는 꽤 길고 복잡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릴 날이 오겠죠. 지금은 일단 회사 일부터 처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다시 강태훈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그들의 대화 이후 단비 인베스트먼트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었다. 강태훈 대표는 고은별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고 그녀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측은 번번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 아테나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던 해외의 거대 헤지펀드 블랙 스콜피온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갑작스러운 부상과 그 배후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전략가의 존재에 주목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숙적인 아테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었다. 그들은 단비 인베스트먼트를 무너뜨리고 아테나를 금융시장에서 영원히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아침 단비 인베스트먼트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위기에 직면했다. 블랙 스콜피온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재무 구조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구체적이어서 순식간에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 심리가 확산되었고,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 전화는 불통이었고, 로비에는 항의하는 투자자들로 가득 찼으며,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냈다. 그야말로 회사의 존폐가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임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했고,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김민아는 이번 사태가 고은별의 무리한 프로젝트 추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회사 내에서 고립무원의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강태훈 대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블랙 스콜피온의 공격은 너무나도 거셌고, 이미 시장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였다. 이대로라면 단 몇 시간 안에 회사는 부도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고은별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냉철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강태훈 대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태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별은 회의실 중앙에 있는 대형 모니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실시간 상황판을 화면에 띄웠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숙련된 전사가 전장을 내려다보는 듯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모든 거래는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단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카리스마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임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고은별은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아테나로 돌아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블랙 스콜피온과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수백 건의 거래 주문을 쏟아냈고, 마치 미래를 예측이라도 한 듯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며 블랙 스콜피온의 공격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판단은 신속했고 그녀의 결정은 대담했다. 그녀는 때로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큰 이익을 위한 포석을 깔았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변칙적인 전략으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마치 한 편의 장대한 전쟁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수천억 원의 돈이 오갔고, 그녀의 결정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마치 신의 경지에 오른 듯한 플레이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길고도 치열했던 전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블랙 스콜피온은 아테나의 예측 불가능한 방역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하기 시작했고,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주가는 기적처럼 반등하며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다. 회사는 마침내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은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회의실 안은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존경과 감탄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을 믿을 수 없었다. 강태훈 대표는 천천히 은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맙소. 아테나, 당신이 회사를 구했소. 바로 그때 은별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열어 대형 모니터에 띄웠다. 그 안에는 김민아 팀장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부정행위, 그리고 동료들을 괴롭혔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메일, 녹취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의 쓰레기들을 청소할 차례인 것 같네요. 은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김민아를 향해 있었다. 김민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는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강태훈 대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김민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해고야.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그는 즉시 보안팀을 불러 김민아와 그녀의 하수인들을 연행하도록 지시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김민아는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그녀를 따르던 동료들 역시 모두 징계를 받거나 해고당했다.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이 마침내 깨끗하게 제거된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직원들은 고은별, 아니 아테나의 화려한 귀환과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영웅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된 것이었다. 강태윤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석양에 물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아테나라는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이었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매혹적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고은별, 아니 아테나, 그녀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가장 찬란한 기회가 될 운명이었다. 블랙 스콜피온의 공격을 막아내고 김민아 일당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난 후 단비 인베스트먼트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회사를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외부의 적과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이 동시에 제거되면서 사무실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건강하게 정화되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대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회사의 재건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당연히 고은별, 아니 이제는 아테나로 더 많이 불리게 된 그녀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정체를 알고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던 직원들도 점차 그녀의 겸손하고 따뜻한 인품과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압도적인 능력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왕따 당하는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구원자이자 모든 직원들의 영웅이었으며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강태윤 대표는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은별에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회사 운영에 반영했다. 은별은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단비 인베스트먼트를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아테나처럼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을 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했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단비 인베스트먼트는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활기가 넘쳤고 회사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은별은 자신이 이곳에서 이루고 싶었던 작은 목표들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강태윤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대표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태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물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혹시 내가 당신에게 부족한 점이라도 있었던 건가? 은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대표님. 대표님은 저에게 최고의 상사이자 훌륭한 파트너셨어요. 다만 저는 이제 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아테나도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고은별도 아닌 그냥 평범한 고은별로서의 삶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도 없어 보였다. 강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붙잡고 싶은 간절함과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직원을 넘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의 메마른 감정에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고은별 씨, 아니, 은별 씨, 나는 당신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소.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말을 섞어 말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절박했고 진심이었다. 나는 당신이 단비 인베스트먼트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도 당신이 필요하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강인함까지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오.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별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의 강인함 속에 감춰진 외로움.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었다. 태윤 씨. 그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과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겠소. 강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비 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평범한 고운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하지만 부디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은별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강태윤이라는 남자가 바로 그 해답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윤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 후 고은별은 담비 인베스트먼트의 부사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그녀는 강태윤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과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아테나처럼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능력과 인품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삶의 균형을 찾은 것이었다. 아테나로서의 비범한 능력과 평범한 인간 고운별로서의 따뜻한 감성, 그 두 가지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년 후 강태윤과 고은별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사랑이 가득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했고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냉철한 CEO의 이야기.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했다. 고은별은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 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따스한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